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겠지요. 그 마음에 작은 힘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소망이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 길 끝에 빛이 있으리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지금의 우리도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할 이 시간이 여러분께 격려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난 아직 기억한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나를 향해 내딛던 너의 그 첫걸음을. 세월은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가고 이렇게 오늘 넌 신부가 됐구나. 청년이었던 나는 이렇게 늙어졌지만 너는 지금 아름답구나.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우리의 시간을 꺼내어 보았다.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쁨들, 너로 인해 난 행복했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의 컬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호사로서 이민의 길을 걸어온 이야기,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간호사들의 삶과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담은 글입니다. 세대를 잇는 간호사의 사명과 헌신, 그 안에 담긴 감동과 소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블로그에서 읽었던 글이 지금도 머릿속을 휘저으며 맴돕니다. 블로그의 필자는 올리비아라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독일인이셨다고 합니다. 간호학교를 막 졸업하신 어머니께서는 1960년대 중반 삶의 새 둥지를 독일 땅에 트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와 사랑을 동시에 얻으셨으니
어머니는 자신이 참으로 큰 행운을 얻었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반쪽 한국인, 어머니도 간호사셨다라고 소개하신 것을 보면 올리비아도 간호사 출신이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께서 고국을 떠나 독일로 가셨던 것처럼 본인도 고향과 그리 멀지는 않지만 북유럽에서 일하고 계시다며 역마살이 낀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올리비아는 디아스포라를 그렇게 표현하셨고 간호사의 DNA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인지 매사를 늘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올리비아.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인의 피가 절반 흐르는데도 블로그에 실린 사진을 보니 겉모습은 완전히 한국 여성 같았습니다. 어머니 쪽 유전자가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양로원을 세워 12명의 독일 노인들을 정성껏 돌보시며 한국인의 이미지를 바꿔놓으셨다는 그 어머니. 인종 편견이 심했던 그곳에서 독일 드림을 이루어내신 어머니를 올리비아는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관심이 깊으신 것을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역이민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어디서 살든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지만 1960에서 70년대만 해도 디아스포라는 웬만한 용기로는 엄두도 못 낼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들은 서독 파견에 이어 미국에도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했던 시절이라 병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는 비자를 거의 제한 없이 발급해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 미국행 디아스포라 대열에 합류하여 텍사스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또한 돌이켜보면 독일 드림 못지않게 힘겨웠습니다. 고통과 회한, 그리고 상심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빙빙 돌았습니다. 그나마 서독의 간호사들은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말벗이라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미주 한인사회 구성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간호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로 인해 이민 온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까지 증손주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제외 한인간 호사회 주관으로 대규모 학술대회 겸 총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간호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명문대학 교수들은 물론 1.5세와 2세 간호사들도 대거 참여하여 대회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간호 이민도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올리비아의 말씀처럼 간호사들의 역마살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가 이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이 흩어져 씨앗을 뿌리다라고 합니다. 1세대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제는 줄기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울창한 나무로 성장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멀티비타민을 챙겨 드시나요? 이거 먹으면 뇌 건강에도 좋겠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망의 시간에서는 멀티비타민이 정말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광고만 믿기 전에 과연 과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멀티비타민을 복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단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뇌 건강을 개선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해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내세우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멀티비타민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최소한 혼재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방의학의 권위기관인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보충제와 비타민에 관한 최고 수준의 연구 90편을 검토한 후 영양 결핍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에게 멀티비타민 제품이 심혈관 질환, 암, 모든 원인의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 보충제 조합 또는 연구 대상 집단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미 다른 결론이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과 뇌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같은 특정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광고에서 주장하듯이 뇌 기능을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게 향상시키는 약물, 보충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츠하이머즈 앤드 디멘셔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자원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코아 또는 위약, 플러시보, 멀티비타민 또는 위약 또는 코코아와 멀티비타민 모두를 3년간 무작위 배정하여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선택된 멀티비타민은 센트룸 실버로 27가지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를 다양한 함량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인지기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코코아를 섭취한 그룹은 개선이 없었지만 멀티비타민을 섭취한 그룹은 전반적인 뇌 기능,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기억력, 실행 기능, 계획 세우기, 지시 기억하기 같은 과제 수행 능력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3년간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60% 늦출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백인 -89%였고 평균 연령은 73세, 여성이 6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추적 기간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연구였기에 연구 설계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만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멀티비타민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나타난 이 점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특정 영양소 결핍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연구에서 다룬 내용이 아니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는 여기서 보고된 효과가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미미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치매 예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더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었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의사들이 멀티비타민을 복용해도 뇌 기능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던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누가 멀티비타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최적의 복용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멀티비타민의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함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과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멀티비타민이나 다른 보충제가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아직 밝혀져야 합니다. 어디를 봐도 뇌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보충제 광고가 넘쳐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안전하고 구하기 쉬우며 저렴한 비타민 보충제가 수많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보충제 회사들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보다 앞서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과학이 따라잡아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를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아카시아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이고 설교 제목은 하찮은 기적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건 하찮은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고 굉장한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갖죠. 예컨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기적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들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기적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는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난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런 분을 만나서 40년 이상을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며 사는 것 기적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띄는 굉장한 기적, 드라마틱한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크건 작건 눈에 띄건 보이지 않건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인 중에 다라 요네코라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만 어머니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요네코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얼마나 목숨이 모진지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 2개가 없어지고 왼쪽 팔이 잘라져 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오른손도 손가락 3개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몇 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아키도시라고 하는 한 신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계속해서 방문하며 요네코를 돌보는 가운데에 둘 사이에 사랑이 삭트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2 딸을 낳고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감자 껍질을 깎으려고 하는데 오른손 손가락 3개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깎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난 참으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감자나 깎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속에 굉장한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자 깎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감자를 도마 위에 놓고 먼저 반으로 자른 후에 그 다음 깎아진 면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깎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쉽게 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라 요네코가 감자 하나 깎는 문제까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니 얼마나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해서 지은 그분의 저서가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 다리가 잘라지고 한쪽 팔이 잘라지고 손가락 3개만 남은 사람이 무엇이 그리 가진 것이 많다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감자 하나 깎는 작은 일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꼭 굉장한 사건이 터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양손 양팔 2 다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3 손가락만 가지고도 감사한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감자 깎는 것까지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찮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 같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큰 문제로 안겨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만 안고 살아서는 우리 인생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곁에는 함께 걸어가는 이웃과 친구,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때로 조용히 귀 기울일 때 그 속에 숨은 의미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소망이며 또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 뵙겠습니다.